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의 디벨로퍼 애드보케 양찬석입니다. 정말 늦은 시간이네요. 6시인데 토요일 오후 6시에 날씨도 좋아졌죠. 그래서 늦게까지 남아서 저희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 운영진 여러분들이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컨퍼런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께 그 안드로이드 디벨로퍼 프리뷰 L 프리뷰에서 소개된 매터리얼 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디벨로퍼 어드보켓이라는 좀 생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앞에 설명드릴 때마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구글 신의 힘을 빌려서 이제 번역기에 돌려보면요, 개발자 지지자 아니면 개발자 옹호자 이렇게 나와요. 결국 하는 일은 개발자분들을 지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개발자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범상치 않은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저녁 6시에 여기 좀 모여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이제 새로운 머터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발표 자료는 아쉽지만 이제 공유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동영상 같은 게 워낙 많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대신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저희 이제 구글 코리아 개발자 블로그에다가 이제 블로깅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까 여기 몇 가지 링크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저희가 공개한 게 안드로이드 L 디벨로퍼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그러니까 아직 정식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이 실제로 지금 계속 변하고 있고, API 이름도 변경될 수 있고, 새로운 기능도 더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직까지 실제 제품을 만드실 시기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나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해서 모래장난 하듯이 재밌게 좀 놀아보실 시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효과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좀 써보시면서 장난치고 놀고 이러실 시간이지, 이걸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걸 갖고 제품에 적용했는데 나중에 L 릴리즈 했는데 이거 빌드가 안 된다.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그래서 그 점 제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터리얼 디자인이 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디자이너 아닙니다. 디자이너 아니고요.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래서 저도 제목도 개발자분들을 위한 머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점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터리얼 디자인은 메타포예요.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디자인 사조나 이런 걸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플랫 디자인 이런 것처럼 어떤 디자인의 어떤 경향이래요. 그래서 결국 머터리얼 디자인은 어떤 이 디자인 요소들을 하나의 그러니까 재질감이 느껴지는 어떤 재료로 이제 환산해서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 경향이라고 하고요. 우리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안드로이드 L에서 사용된 사용된 메타포는 종이와 잉크입니다. 종이와 잉크.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종이는 이제 라운드된 어떤 그런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라운드 코너된 사각형이고, 그게 이제 라운드가 심해지면 원까지 되는, 그래서 원부터 라운드 사각형까지 그런 재질을 갖고 있는 무색의, 그러니까 흰색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있는, 그게 이제 종이라는 어떤 메타포고요. 거기에 이제 잉크는 실제로 다양한 색깔이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잉크를 나타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안드로이드 머터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종이와 잉크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터리얼 디자인이 왜 만들었는지는 다양하게 소개가 됐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멀티스크린, 다양한 폼팩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안드로이드 L에서 확 늘었죠. 지원하는 게 TV도 추가되고, 웨어도 추가되고, 오토, 자동차도 추가되고, 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웹이라던가 휴대폰, 태블릿 다 있는데, 그것들마다 각각 어떤 통일된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어떤 사용자들이 보면은 이게 다 구글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구글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구글에게 좋은 일이니까 머터리얼 디자인을 만든 것 같아요. 사용자에게도 물론 좋은 일일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게 있는데 결국 이제 백문의 불여일견이니까 머터리얼 디자인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셔야죠. 그래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디자이너들이 참 대단하다. 그 뭐 종이랑 잉크로 만들려고 했더니 참 괴랄하게도 참 잘 만들어놨구나 이제 이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마음 편히 보기 좀 힘든 영상이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뭔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머티리얼 디자인은 결국 뭐 종이랑 잉크 뭐 이렇게 잘 포장을 했지만 애니메이션이 핵심이에요. 특히 개발자에게는. 그래서 그 점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이 제가 이제 지금 다 앞으로 이거 정말 쉽게 할 수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웬만한 건 다 우리가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쉽지 않겠다라는 거는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예, 그래서 뭐 머티리얼 디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따져 보면요. 첫 번째는 어떤 그 비주얼적인 거, 뭐 이렇게 뭐 비주얼적인 비주얼 디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만져질 수 있는 촉감이 느껴지는 재질, 종이. 세 번째는 이제 의미 있는 애니메이션. 이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안드로이드 L 디벨로퍼 프리뷰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비주얼 디자인을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빼질 수 없는 게 컬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그 매터리얼 디자인은 어떤 컬러 팔레트 기반으로 뭐 모든 디자인 요소를 디자인한다고 그래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개발자분들에게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컬러 팔레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새로운 어트리뷰트 속성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머티리얼 테마를 보자면은 여기 뭐 컬러 프라이머리 다크, 컬러 악센트, 뭐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텍스트 컬러 프라이머리, 뭐 윈도우 백그라운드 원래 있던 거죠. 내비게이션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존에는 어떤 컬러를 색깔을 조정하는 게 위젯별로 어떤 색깔을 조정하는 거고 전체적인 브랜드 컬러를 입히기 쉽지 않았다면은 안드로이드 머티리얼 테마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컬러 프라이머리 다크, 컬러 악센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컬러들을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쓰이는 실제로 앱 여러 군데서 쓰이는 색상들을 한 번에 쉽게 지정할 수 있는 애트리뷰트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 그래서 결국 개발자분들은 이 안드로이드 매터리얼 테마에서 추가된 애트리뷰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애트리뷰트들이 어떤 위젯이나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컬러가 사용되는 걸 보면요. 예를 보자면 이런 경우에 이게 전체적인 뭐 메뉴나 이런 거는 브랜드 컬러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브랜드 컬러가 인디고 블루로 브랜드 컬러가 사용된 거고 이런 식으로 강조되고 싶은 부분은 뭐 악센트 컬러로 이제 보색으로 사용이 된 거고 그다음에 뭐 프라이머리 텍스트 컬러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앱을 디자인하시거나 디자이너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컬러 팔레트를 먼저 지정해 놓고 각각의 컬러 팔레트에 맞는 색상들을 이렇게 미리미리 다 XML 형태로 리소스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위젯들에다가 적절한 컬러 팔레트를 선택해서 입히는 형태로 아마 디자인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겁니다, 이건.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뷰들이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가 이 레이아웃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숫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숫자 8은 개발자들한테 친숙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구글은 그래도 개발자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8의 배수로 모든 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8, 16, 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숫자인지 의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안드로이드 매터리얼 디자인에서는 베이스라인 그리드라고 해서 화면상의 모든 요소가 8 DP 어떤 그리드에 딱 정확하게 맞도록 그려져야 된다는 그런 뭐 스펙 가이드라인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원이 있으면은 이 원의 시작되는 위치가 이 8로 나눠 떨어지는 위치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다음에 끝날 때도 그래서 뭐 이 원의 크기도 이 8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들이 온라인이 다 8DP로 맞춰지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그리드로 이제 8DP를 잡은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키라인이라고 해서 실제 컨텐츠가 올 때는 각각의 무슨 패딩을 적당히 저희가 주게 되잖아요. 뭐 너무 딱 화면에 붙거나 이러면 이제 보기 흉하니까 패딩 값을 키라인이라고 해서 16DP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이제 16DP의 패딩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콘하고 실제 텍스트 컨텐츠가 오는 경우에는 또 여기에 또 16DP의 패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키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머티리얼 디자인 앱이 사용되는 어떤 표준 패딩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타블렛 같은 경우는 화면이 더 크니까
24dp로 한다고 해요. 다행입니다. 8의 배수예요. 이것도. 모든 건 다 8입니다. 8로 통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제 블락 개념인데요. 그 여러분이 이제 화면을 레이아웃을 이제 크게 나누잖아요. 뭐 헤더랑 뭐 아래 좀 컨텐트, 뭐 아니면 왼쪽에 사이드 내비게이션 바랑 뭐 이런 식으로 나눌 때 그 나누는 기준을 그 56dp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션바 같은 경우에 56dp가 되겠죠. 만약 이쪽에 액션바가 들어갔는데 56dp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액션바를 쓰고 싶다면은 뭐 74, 뭐 72dp 액션바 이런 거 하지 말고 56 곱하기 2 해서 110인가요? 네, 112 맞죠? 네, 112dp로 해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나눌 때 그 56이라는 기준을 곱해 뭐 56, 112 아니면 곱하기 3 하는 식으로 나눠서 이제 스페이싱을 해라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에요. 뭐 타블렛 같은 경우는 64dp 여전히 8의 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들이 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머터리얼 디자인 나오면서 구글이 디자인을 강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숫자들을 다 정하고 가능한 이런 숫자들을 따라서 디자인을 해라라고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결국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어트리뷰트들로 다 이제 속성 이런 숫자들을 다 속성으로 리소스로 만들어 놓고 디자이너랑 싸우는 거죠. 너가 지금 그릴 때는 이게 좀 32, 뭐 33, 34dp로 했는데 머터리얼 디자인에서는 이게 아니다. 8에 배수해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36, 뭐 32dp로 바꿔라. 이걸 좀 싸우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디자인 개발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예, 리소스를 지정해 놓고 그 지정된 리소스만 사용하도록 팀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개발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제 그리드 레이아웃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폰트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로보토 쓰시라는 게 저의 권장입니다. 로보토 폰트가 원래 있었죠. 원래 그 저희가 알기로는 ICS부터 기본 폰트였는데 디폴트 폰트였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폰트를 강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폰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서체, 그러니까 다양한 그 웨이트를 갖는 로보토가 아니라 다양한 웨이트를 지정하도록 다 했고, 뭐 다양한 스타일도 지원하도록 뭐 잘 했고, 뭐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뭐 멋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글은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한글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하여간에 뭐 나온 내용은 어쨌든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할 때 로보트를 써라. 로보트를 쓰고 두 번째로 로보트를 쓸 때도 아무 사이즈나 하지 말고 지정된 폰트 사이즈로 해라. 그래서 지정된 폰트 사이즈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2, 뭐 56 이렇게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디자이너 분들한테 잘 커뮤니케이션을 친절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너가 물론 48SP짜리 폰트를 쓰고 싶은 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로보트에서는 그게 아니다. 머터리얼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그냥 45로 쓰는 게 좋겠다. 네, 그걸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숫자들이 정해진 숫자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머터리얼 디자인에는 다양한 정해진 숫자들이 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좀 그 기분 나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로 이제 텐저블 서피스. 이제 실제로 그 어떤 그 뷰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림자가 있어야죠. 그림자. 예.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뷰 엘리베이션이라고 새로운 그 속성이 추가됐죠. 그래서 뷰 엘리베이션이라고 해서 이 값을 넣으면요, 그 값이 그 0이 땅이에요. 그 0이 땅이고, 그래서 값이 올라갈수록 이제 뷰가 공중에 뜬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맞춰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도록 그 프레임워크 단에서 다행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행히 이거 개발자분들이 하실 건 이 셋 엘리베이션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말고 이제 트랜지션 Z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그 셋 엘리베이션하고 트랜지션 Z의 차이를 좀 보시자면은 셋 엘리베이션을 해서 이제 값을 높인다고 해서 이 뷰의 크기 자체가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림자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보신다면은 뭐 Z 값을 원래 이렇게 높이면은 뷰가 더 커져야겠죠. 뭐 그런 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트랜지션 Z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건 좋아요. 왜냐하면 간단하고 어트리뷰트 이에 그 대응하는 어트리뷰트도 당연히 있고요. 뷰 속성에 보시면 엘리베이션이 추가됐고요. 값 넣으시면은 그림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림자로 하려면은 꼭 그림자가 사각형일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뭐 뷰에다가 그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원형 그런 라운드 코너나 원형만 지원되는데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터리얼 디자인 자체의 메타포가 종이고, 종이는 저희가 정의하기를 라운디드 코너를 가진, 그러니까 라운드 코너를 갖는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원부터 그 사각형까지 그런 사이지 뭐 별 모양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하트 모양 이런 건 아마 지원은 안 할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이 그 아웃라인을 만드셔갖고 뭐 그 타원형이든 원형이든 만드셔서 뷰에다 적용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아웃라인에 맞게 그 그림자도 같이 생깁니다. 예. 이거 뭐 간단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그 적절한 그 UX 그 디자이너랑 이제 잘 상의하셔서 그 각각의 여러분의 뷰 요소들마다 적절한 엘리베이션 값을 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림자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면 이제 그 설명이 좀 있는데 이거 재밌어서 그냥 제가 첨가했어요. 원래 저희가 그림자를 제대로 그리려면은 이제 그래픽상에서 레이 트레이싱을 해야죠. 모든 빛의 경로를 계산해서 각각의 빛이 뭐 환경과 이제 반사되고 해서 어떻게 그려지는가. 실제로 한번 해봤대요. 안드로이드에서. 그래서 그 로마인 게이가 이걸 했는데 혹시 로마인 게이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로마인 게이 들어보신 분?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거에 드립은 너무 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잘 됐대요. 한 가지 단점만 제외하고 4분을 돌리니까 그 폰이 자동으로 재부팅 됐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GPU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잘렸대요. 그래서 지금 로마인 게이가 아쉽게도 원래 안드로이드 디자인 팀에 있다가 지금 이제 로봇 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이건 이제 농담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레이 트레이싱으로 리얼타임 이제 아무리 휴대폰 디바이스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무리 휴대폰 디바이스가 좋아졌지만 실제 리얼리틱한 섀도우를 하기에는 아직 성능이 당연히 부족하고요. 현재 이제 안드로이드 L에 구현된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스팟 섀도우라고 해서 그 디렉셔널 라이트가 이제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디렉셔널 라이트로 생기는 정확한 그림자에다가 그러니까 요거죠. 거기다가 그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트된 앰비언트 섀도우라고 해서 이 뷰 자체를 좀 이렇게 디퓨즈해서 이제 그림자를 만든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합산해서 이제 그림자를 만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 소프트 엣지는 GPU 이제 인터폴레이션 이용해서 조금 뭐 이렇게 색깔을 뭉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건 결국 이제 그림자가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게 사실이지만 이 안드로이드 L에서는 이 그림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60프레임에 돌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했던 거는 넥서스 7 타블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형 넥서스 7 아니고 구형 넥서스 7 타블렛에서도 60프레임 정도로 돌 수 있을 만큼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섀도우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게 그러니까 풀 3D가 아니에요. 풀 3D가 아니고 그냥 그 2D 렌더링인데 좀 트리키한 2D 렌더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G버퍼가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뷰를 막 3D 회전하시거나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막 돌리면은 그림자가 막 망가져요. 망가지고 뭐 뷰가 이렇게 서로 겹치거나 이럴 때도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고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 프리뷰니까 뭐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좀 갖고 놀아봐라. 그래서 갖고 놀다 보면은 재밌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느 정도의 그 한계가 있는 풀 3D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만 좀 인정하시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다양한 시도를 해봐라가 이제 저희의 그 어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그림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이 정말 그 어떤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려면은 이게 터치 피드백이 중요하죠. 그래서 터치 피드백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일들 많이 했어요. 그 L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리플 드로우블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터치 그가 오면은 이 리플이 지금 파문이죠. 이렇게 딱 어떤 그 사용자가 그 뷰를 딱 터치한 시점 그 지점부터 이렇게 파문이 퍼져나가는 동그란 그런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L 버전 말고도 킥캣 순정폰 같은 거 사용하고 계시면은 그 구글 서치바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현된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리플 드로우블이고요. 기본 위젯들 예를 들어서 뭐 버튼이라든가, 그러니까 L 디벨로퍼 프리뷰 L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그 셀렉터블한 그 클릭커블한 모든 뷰에는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트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고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플레이 버튼이 일시 정지 버튼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 이게 뭐냐면 결국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넣은 거예요. 그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 장의 그 드로우볼을 해갖고 그 저희 뭐 옛날에 뭐 애니메이트 GIF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중간 단계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스테이트 애니메이션 드로우볼로 만들어서 등록할 수 있어요. 뷰에. 그래서 너가 체인 상태가 포커스 상태에서 뭐 프레스 상태를 바꿀 때 이런 애니메이션 셋을 돌려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한 게 이 애니메이션 드로우볼이고요. 뭐 저희 L 디벨로퍼 프리뷰 보면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에 되게 귀여운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 사용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는 완전 이제 그 커스텀한 거죠. 그 스테이트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오브젝트 애니메이터 셋을 지정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애니메이터 뭐 하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뷰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뭐 프레스에서 언프레스 상태에 따라서 뭐 뷰의 온갖 속성들을 다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서 이전과의 차이점을 보자면은 이전에는 그 속성 그 값을 바꿀 수는 있었는데 애니메이트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레스 상태면 색깔이 뭐 빨간색이면은 언프레스 상태면은 뭐 다크 뭐 검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정해져 있었다면은 이제 지금 L부터 지원되는 이런 그 스테이트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나 스테이트 리스트 애니메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는 상태에서 눌러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상태 변화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애니메이션 실행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거의 무궁무진하다. 왜냐하면은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 L에서 추가된 어떤 그 코어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렌더 스레드예요. 그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같은 게 결국 다 메인 스레드에서 돌게 되면은 실제 사용자의 터치 반응이나 이런 게 사용자의 경험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만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렌더 스레드라는 새로운 스레드가 추가가 됐고요. 이런 그 터치 피드백 관련된 애니메이션들은 다 이 렌더 스레드에서 별도로 처리되도록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렌더 스레드에 적용받고 아니다는 아직 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런 개념을 저희가 추가했고 이제 정식 릴리즈 될 때는 좀 더 확실한 어떤 그 선이 그어지겠죠. 약간 이렇게 렌더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뭐 헤비하게 쓰셔도 사용자가 실제로 그 아이템을 조작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해서 이제 그 텐저블 서피스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됐는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드디어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예. 미닝풀한 애니메이션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참 화나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늘 알고 있었던 애니메이션 이 정도라고 이것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겠어요. 뭐 이 정도는 뭐 미닝풀하고 이렇게 슬라이드 이것까지 오케이. 이 정도 가면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미닝풀한 애니메이션이래요. 그래서 미닝풀하죠. 뭐 눌리면 이게 확대되고 새로운 게 추가되고 중요한 건 나중에 이렇게 강조돼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들이 추가됐는지 이제 보도록 하죠. 일단 이게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키캣 때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 프레임워크라고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씬을 어떻게 보면 구별하고 그 씬 사이에는 자동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추가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트랜지션 프레임워크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키캣 점유율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뭐 많이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키캣 트랜지션 프레임워크 전에는 저희가 이제 오브젝트 애니메이터라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CS부터 그런 거 이제 원하는 속성 아무거나 이제 뷰의 속성 아무거나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추가되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보시면은 뷰 어떤 한 액티비티 안에서 같은 뷰 체인지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씬을 정의하고 각각의 씬을 정의하고 각각 씬 1에서 씬 2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라고 어떤 명령을 주면은 그 각각의 씬마다 키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동일하게 위치하면은 그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따지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뷰 1, 뷰 2라고 하면은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 거고 얘도 일로 쭉 내려갈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고 이 관련돼서 저희가 데브바이츠라고 동영상 이 아저씨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UI 프로그램 하실 때 챗하세라고 그 UI 애니메이션 이런 거 프레임워크 자체 저희 테크 리드 하시는 분입니다. 보시면 이제 트랜지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한 액티비티 내에서 뷰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 이미 있었어요. 일단 있었고 이건 샘플도 지금 뭐 L 프리뷰 말고도 샘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트랜지션 프레임워크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리빌 이펙트라고 해서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뷰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 날아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그 뷰가 이렇게 그 동그란 뷰가 보시면 이제 저희가 현재로서는 구현된 게 서클 리빌밖에 없는데 서클 리빌 같은 경우 보면 API가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그 내 뷰를 리빌을 하든지 언리빌을 하든지 하는데 어느 시점 센터 마이를 잡고 이 플래그가 뭐였더라 제가 까먹었어요. 그다음에 이건 뭐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파이널 라디어스가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커질 때까지 뭐 이게
서클이 커져라 적어져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만드시고 스타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원형이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리빌 이펙트고요. 그 이전에는 뭐 비트맵 쉐이더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트릭들이 그 어떤 테크닉들이 있었는데 그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이 강조되는 게 액티비티 트랜지션인데요. 이것도 그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저희가 앞서 키킷에서 소개했던 그 트랜지션 프레임워크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한 가지만 제외하고 한 가지는 그 액티비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크게 아까는 씬 1, 씬 2 트랜지션이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액티비티 1, 액티비티 2, 그다음에 트랜지션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엔터 트랜지션, 엑시트 트랜지션, 그다음에 쉐어드 엘리먼트 그 액티비티가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될 액티비티가 어떤 애니메이션과 함께 추가될 건지를 정하실 수 있고요. 이제 사라져야 되는 그 액티비티는 어떤 애니메이션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지 정할 수 있고 두 액티비티 사이에 공유되는 어떤 뷰 엘리먼트는 어떤 게 있는지 정의하실 수 있고요. 그럼 그 공유된 엘리먼트가 있을 때 그 공유된 엘리먼트가 추가될 때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되는지 이 공유된 엘리먼트가 사라질 때는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되는지 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액티비티 1에서 액티비티 2로 간다고 할 때 액티비티 1이 사라질 때는 정의된 엑시트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액티비티 2가 나타날 때는 정의된 엔터 그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이 안드로이드 그 뷰를 쉐어드 엘리먼트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쉐어드 엘리먼트가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생성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쉐어드 엘리먼트 엔터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정의를 하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얘가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론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어떤 거라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뷰가 바뀔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노가다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걸 사실 이게 지금 액티비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엑시트 애니메이션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얘가 쉐어드 엘리먼트니까 얘가 쉐어드 엘리먼트는 이렇게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생성되는 이 뷰니까 이 뷰들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 엔터 트랜지션 애니메이션 지정해서 하시면은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들 지정하는 건 다 개발자의 몫이라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서 XML 리소스로 만들어 갖고 이거를 그 타이밍 맞춰 갖고 잘 조정하는 것까지 다 개발자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기엔 화려하지만 그다음에 기본적인 도구는 제공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가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앱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좀 뽀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 엔터나 엑시트 그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은 다 그 키캣에서부터 이미 제공된 그 트랜지션 프레임워크 API를 이용해서 동작을 하고요. 뷰가 이제 새롭게 생성될 때는 이제 투명 윈도우부터 시작해서 뭐 하도록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쉐어드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액티비티가 다르니까 프로세스도 건너뛸 수 있어야 되겠죠. 번들 형태로 액티비티 옵션이라고 저희가 클래스가 추가된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번들 형태로 그 뭐 비트맵이나 포지션 정보들이 다 이렇게 번들 형태로 묶여서 그 프로세스도 건너뛰어서 이제 서로 그 다른 액티비티 1에서 액티비티 2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키킷에서도 그 기능 자체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좀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작업이 필요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키킷에서 이미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래서 이거 뭐 찾아보시면은 저희 그 데브바이트 동영상도 있어요. 커스텀 액티비티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다음에 그 블로그 포스트 올릴 때 링크는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었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것들을 다 총괄해서 머터리얼 테마라고 저희가 새롭게 추가했어요. 그래서 머터리얼 테마를 추가했고 뭐 다크 버전하고 라이트 버전 있고요. 뭐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안 띄지만 이런 버튼 같은 거 추가하면은 누르면 다 리플 애니메이션이 다 동작합니다. 뭐 체크박스 이런 거 할 때도 뭐 귀여운 애니메이션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서포트 라이브러리가 몇 개 추가됐어요. 이건 이제 따로 제가 섹션을 뺀 거는 서포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그 L 이전 버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두 가지가 있는데 뷰 위젯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리사이클러 뷰라고 리스트 뷰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 이거 관련 세션이 있었는데 맞나요? 예, 그래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결국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시면 리스트 뷰 많이 쓰실 텐데요. 리사이클러 뷰 같은 게 이제 버전 7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 기존에 거의 웬만한 모든 안드로이드 앱을 다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만드실 때는 거의 리사이클러 뷰가 기본 위젯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카드 뷰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 카드 뷰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이 그림자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L에서는 당연히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섀도우 API를 사용해서 그림자를 그리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PNG로 드로우블로 이제 그려지고 있어요. 가짜로.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문서화가 잘 안 돼갖고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계시는 게 있는데 그 팔레트 서포트 라이브러리도 추가가 됐어요. 함께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게 뭐냐면요, 그 API가 4가지인가밖에 없어요. 되게 간단한데 그 비트맵 이미지 넣으면요, 그 비트맵 이미지에서 이런 색깔들을 뽑아줍니다. 너가 UI를 그릴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뭐 제일 화려한 뭐 앱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어떤 아마 뮤직 앱을 따져보면 뮤직 앱에 뭐 음악의 앨범 자켓 이미지에 따라서 어떤 뭐 뷰의 엘리멘트들의 색상이라던가 뭐 이런 게 바뀔 수 있잖아요. 멋있게. 그런 거 쉽게 하라고 만들어진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팔레트에다가 그 비트맵 그 이미지만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14개군요. 예, 14개인가 16개인가 제가 알고 그런 것 같은데 8의 배수일 것 같아요. 왠지 16개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뭐 그 색깔을 이렇게 뽑아주고 이걸 이제 뽑아서 다이나믹하게 뷰들의 색깔을 지정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꽤 멋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버전 7 이상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은 이제 뭐 제한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을 텐데 이걸 이제 버전 7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트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웹상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많은데 결국 그 안드로이드 머터리얼 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개발자들한테 어떤 의미로서 머터리얼 앱을 정의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그 머터리얼 그 모양이 되는 그 위젯들을 기본 위젯들은 다 이미 머터리얼이 적용이 돼 있겠죠, 당연히. 그건 이제 구글에서 기본 적용하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앞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디자인, 뭐 그 색깔이라든가 뭐 그리드 같은 거 맞추는 거 이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고 커스텀 뷰. 이거 만드셨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커스텀 뷰를 만드셨으면은 뭐 리플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 섀도우는 잘 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커스텀 뷰가 있을 때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리얼웍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을 거고요. 머터리얼 앱을 간단히 정의하자면은 그 프레임워크에 제공하는 기능들에다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한 것들을 합치면은 머터리얼 앱이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거의 한 70% 정도의 일은 거의 동일할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셨던 모든 위젯들과 툴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는데, 새롭게 정의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떤 여러 가지 숫자들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걸 주의하셔서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이너 분들하고 잘 이야기를 하시고, 커스텀 뷰 같은 걸 하셨으면은 머티리얼 디자인 이런 새로운 요소들을 잘 적용하고 수 있는지, 어떻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통째로 갈아쳐야 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갖고 점차 이제 뭐 복잡하고 화려한 걸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는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건 이제 호환성 문제죠. 하이 호환성. 그럼 어떡할래?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하이 호환성은 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뭐 2.3 진저에서 뭐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냥 안 할래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되는 게 없어요. 문제는 되는 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랑 카드 뷰 빼놓고는 뭐 테마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앱 컴팩트 같은 테마도 아직 없고, 액티비티 트랜지션도 뭐 없고, 피드백 애니메이션을 위한 리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없고, 뭐 리빌 애니메이션도 없고, 뭐 패스베이스 뭐 다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할 수는 있겠죠. 다 일일이 이제 오픈 소스 하나하나의 오픈 소스를 다 만드신다면.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아직 프리뷰이기 때문에 여기 하이 호환성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실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저희가 구글에서 이런 것들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API가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다른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이 호환성을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앞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다리시면 어떻게든 뭐 방법이 나오겠죠. 뭐 누가 만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하이 호환성 신경 쓰지 말아라. 하이 호환성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직접 만약에 그럼 이런 오픈소스 중 하나를 만들어 보고 싶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내가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기회다. 나도 제이크 와튼처럼 액션바 셜록 하나 만들어서 대박 쳐보겠다 하시면은 그 I/O 세션 중에 그 머터리얼 위트니스라고 세션이 있어요. 그 저희의 두 귀염둥이 이제 채타스랑 로맨 게이가 함께 진행한 세션인데요. 이 머터리얼 디자인에 사용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뭐 액티비티 트랜지션이나 아니면 터치 피드백 애니메이션, 리빌 애니메이션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어떤 자료들도 있고 해서 이거 보시고 잘 랩핑하셔서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싶으신다면은 여기 이 동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개발자분들은 돌아가서 뭘 하시면 되느냐? 첫 번째는 그 사장님하고 잘 얘기하셔서 일단 써보셔야죠. 써보시려면 시스템 이미지가 지금 당장 넥서스 5랑 7밖에 지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뭐 에뮬레이터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안드로이드 개발해 보셨으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사달라고 하세요.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잘 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열심히 얘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얘기를 하셔갖고 머티리얼 디자인을 잘 이해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너가 아무리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이건 머티리얼 디자인 그 가이드라인에 스펙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좀 숫자 좀 바꾸자. 이런 거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앞서 처음 말씀드린 얘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프리뷰예요. 아직 바뀌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샘플 앱, 지금 포함된 샘플 앱도 저희 내부 최신 버전은 안 돌더라고요. 그 API들이 좀 바뀌어갖고. 그래서 아직까지 프리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래성 갖고 장난칠 시기지 실제로 굳건한 뭐 콘크리트 건조물을 만드실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테스트 해보시고 특히 애니메이션 갖고 좀 놀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그 애니메이션 특히 뭐 타이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 효과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저희가 개발자가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좋은 머터리얼 앱이 나오려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자들이 열심히 숫자 갖고 좀 놀아봐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지금까지 뭐 늦은 시간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머터리얼 디자인 관련돼서도 좋고 아니면 구글 뭐 L 디벨로퍼 관련 그 구글 뭐 I/O 관련돼서 질문 있으신 분은 혹시 예. 예. 그 아까 엘리베이션 관련해가지고요. 그 보통 이제 그림자 효과를 내면 포지션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베이션이 깊을수록 센터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 뷰의 포지션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에다가 포지션 그대로에다가 엘리베이션 효과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기서 약간 좀 그러니까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오스고날이라고 하던가 뭐 그래갖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디자이너가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니까 어떤 센터나 포지션에 따라서 그림자는 이렇게 Z 뎁스가 있으니까. 뭐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게 옵션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크게 뭐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실제 뷰의 크기에는 적용이 되진 않아요. 늦었으니까 한 분만 질문 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일로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리얼 디자인에서 애니메이션이나 효과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용자 서치 하나마다 막 움직이는 거 그런 거 계산을 하면은 연산량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간이나 그런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그 프리뷰나 그런 걸로 만들면서 테스트된 자료들이 혹시 있나요? 테스트된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볼타라고 그 어떻게 보면 기존엔 뭐 메모리 풋프린트를 찍었다면은 볼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배터리 사용량 풋프린트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앱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배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져서 그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뭐 공개해드릴 만한 어떤 뭐 배터리 사용량에서 늘었다 줄었다는 없고요. 프로젝트 볼타 때문에 배터리 사용량 늘었다 뭐 이런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터리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직접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더 추가로 드릴 만한 말씀은 없네요.
예, 그러면은 이상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앞으로 와서 질문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늦은